이번 영상에서는 파라메트릭 그리고 논파라메트릭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델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ainable 파라미터, 그러니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trainable 파라미터는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면서 최적화되는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그 파라미터 값을 정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학습 과정에 필요한 설정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모델 하나를 가정을 해볼 것인데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줄여서 GMM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자면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 가로축은 데이터들 X, 데이터를 지금부터 X라는 표기법을 통해서 부른다면 이 데이터 X가 가질 수 있는 그 값들의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화면에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위치는 데이터 X가 가질 수 있는 값 1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는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이 5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막대들의 이 길이는 해당하는 그 위치의 값을 가진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 1인 것은 데이터 개수가 이만큼 있었다는 것이고, 데이터 4에 해당되는 것은 약 2배만큼 더 많이 데이터가 존재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결국 보여주는 그런 막대 그래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포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GMM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아주 손쉽게 요 왼쪽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하나의 군집이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또 다른 군집이구나. 그래서 군집 개수는 2개로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죠. 또한 GMM 등과 같은 머신러닝 모델들은 결국에는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지죠. 특히나 이런 GMM 등과 같은 클러스터링 기법들은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 즉 군집의 개수를 사람이 정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안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GMM의 경우에도 클러스터 개수를 사람이 먼저 정해준 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식을 좀 살펴보자면 probability of x는 x given theta라고 되어 있는데요. probability니까 확률이고 데이터 x의 값이 small x인 것에 대한 확률인데 given theta, 즉 theta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한 확률이에요. 여기서 theta라는 기호는 파라미터 5개의 모음인데요. 이 파라미터들이 바로 이 GMM의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라는 것이 있고 뮤 그리고 시그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는 한 개만 존재하지만 뮤와 시그마라는 요 2개의 파라미터는 숫자 1이 붙어 있는 것과 숫자 2가 붙어 있는 것 해서 총 2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GMM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는데 한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뮤 값과 시그마 값을 파라미터로 가지죠. 그런데 지금 그게 2개의 쌍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즉 이 GMM, 이 수식에서 가정하고 있는 GMM 모델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전문가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얻은 인사이트 등에 기반을 해서 군집 개수는 2개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GMM을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하는 GMM 모델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2개가 존재한다. 군집이 2개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가지는 파라미터가 보시다시피 뮤와 시그마 쌍이 2개가 존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파이라는 파라미터는 2개의 가우시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프라미싱한지에 대한 분포를 담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robability 값을 쭉 전개를 해나간 것을 보면 그 두 번째 줄에서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텀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텀은 잘 보시면 probability of C는 1, 즉 그 군집 중에서 첫 번째 군집, 왼쪽 군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왼쪽에 해당되는 확률 곱하기 데이터 x의 값이 small x인데 given theta and c 값이 방금 1이라는 것에 대해서 probability 값을 곱해주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c 값이 1인 것을 given 해가지고 조건으로 준 다음에 x에 대한 그 probability 값을 구해서 곱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그 모양새는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probability of C는 2, 즉 두 번째 군집에 대한 확률값 곱하기 x의 값이 small x인데 given 하고 나서 theta와 c 값을 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의 텀을 더해주는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의 값이 small x인 probability를 결국 구하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쭉 선을 그은 이 위치가 small x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보았을 때 이 small x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probability 값은 이 왼쪽 군집에 속해져서 등장한 x일 수도 있고 오른쪽 군집에서 튀어나온 x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x 값에 대한 확률은 두 가지 경우 모두를 고려를 해서 왼쪽 군집으로부터 생성되었을 확률과 오른쪽 군집으로부터 생성되었을 확률 모두를 오화시키는, 즉 또는 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산술기호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해주는 거예요. 왼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더했을 때 비로소 이 x라는 값에 해당되는 확률이 구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더하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텀은 왼쪽에 있는 군집으로부터 생성되었을 확률, 오른쪽에 있는 텀은 오른쪽 군집으로부터 생성되었을 확률을 구한 것이고 그거 두 개를 더함으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probability of x는 small x 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그 파라미터 기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면 가장 아랫줄에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대문자 n은 노멀, 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군집 개수를 2개로 가정을 하고 GMM 모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5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어떤 녀석들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여기서 파이, 뮤, 시그마 등과 같은 요 녀석들, 즉 시타에 소속되는 모든 녀석들이 바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보자면 이 시타에 속한 5개의 파라미터들은 이 모종의 학습 메커니즘을 적용을 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최적화될 그런 변수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해주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위에 언급을 했었던 GMM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GMM에서 이 군집의 개수는 사람이 정해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아래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조차도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주기 위한 연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개 그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자동 최적화해주는 대신에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결국에는 등장시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학습 과정에 필요한 기타 설정값들, 이를테면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도 하죠. 러닝 레이트라든지 입학 횟수 등과 같은 것들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설정값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설정값이 모델 자체의 설정값인지 아니면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학습 알고리즘의 설정값인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와 같은 것은 모델 자체에 대한 설정값이 아니죠.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학습 알고리즘에 필요한 그런 설정값이 되겠고요. number of epoch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number of layers와 같은 거라든지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층 개수죠. 층 개수라든지 혹은 하나하나의 층 안에 들어있는 노드들의 개수라든지 혹은 랜덤 포레스트에 들어가는 에스티메이터들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습 알고리즘 차원에서의 설정값이 아니라 모델 자체에 대한 설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럼 파라메트릭 모델이라는 것과 논 파라메트릭 모델이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파라메터의 개수가 픽스 되어 있느냐, 즉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은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른다고 흔히 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이 없이 이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과 같은 것들이 이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가 2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 그런 GMM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5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과 같은 이런 데이터 분포상에서 데이터가 월등히 더 많아진다 라고 해서 파라미터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요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건 데이터 개수가 더 적어지건 월등하게 많아지건 간에 파라미터 개수는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머신러닝 모델들을 가리켜서 파라메트릭 모델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반면 논 파라메트릭 모델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를 않게 되겠고요. 학습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파라미터 개수가 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이 있겠고요. 또 hierarchical dilution process라는 이 녀석의 경우에는 군집화를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녀석인데 그 군집 개수를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GMM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군집의 개수를 사람이 정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면에 이 HDP라는 녀석의 경우에는 군집의 개수를 사람이 정해주지 않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군집의 개수를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파라미터 개수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가 변하면, 즉 데이터 개수가 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학습을 마친 후의 군집 개수도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파라미터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인 경우에는 논 파라메트릭 모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